나루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물의 키워드인 상어 얘기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바다의 폭군인 상어는 난태생이라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출산을 한다고 하죠. 헌데 알에서 깨어난 치어의 수와 어미의 배에서 나오는 치어의 수가 다른데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죽는 이유는 바로 동족상잔, 형제이자 동료를 서로 죽이는 것인데, 상어는 부화하자마자 치어끼리 서로를 잡아먹으며 태어날 때부터 자신 외에는 모두 먹이로 취급하는 거죠. 바로 오늘의 인물인 상어를 모티브로 한 호시가키 키사메. 상어들의 동족상잔이 키사메라는 인물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키사메라는 이름 자체가 백상아리를 뜻한다고. 키사메는 바로 상어와 정보라는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안개마을 호시가키 일족 닌자도 7인방 중 한 명. 매우 어렸을 때부터 전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약소국인 안개마을 닌자들에겐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동료를 죽이거나 희생해서라도 정보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인격이 형성되기 전부터 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그의 신념이자 사상이 돼버린 것이죠. 불과 10살의 나이에 동료들을 죽이며 살아남는 배틀로얄인 졸업시험을 마치며 닌자 학교를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키사메는 누구보다 강했던 천재였기 때문에 동료를 지키는 것과 정보가 마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때부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동족상잔이란 비극으로 점쳐져 있었죠. 졸업 후 숱한 전쟁터 속으로 향했고, 동료들인 정보 분석반을 호위하면서도 이들이 적에게 포로로 잡힐 것 같은 상황에 처하자 모두를 가차없이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했어요. 약소국의 닌자들이었기 때문에 임무 중에 키사메는 이러한 상황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키사메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보다 아군을 더 자주 죽여오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었죠. 참, 의외로 나루토에서 꽤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어인을 연상케 하는 개성 넘치는 포스 속의 동글동글한 귀여운 눈 덕분일 수도? 멋지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비중 자체도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지만 흉악해 보이는 외모, 소속, 그의 행적과는 달리 정중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키사메 입장에선 아카츠키에 새로 가입하게 된 애송이 한입거리도 안 되는 스이게츠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면서 그의 재능을 칭찬해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격인 듯 최후의 순간만큼은 깔끔했고, 그랬기에 개인적으로 더욱 마음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터지는 짠내로 인해 괜히 더 신경 쓰인다랄까? 이처럼 그의 타고난 자아와 달리 정보를 지키려면 동료를 살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했고,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채로 시간이 흐르며 결국 영주 살해와 국가 파괴 공작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은 탈주닌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키사메의 이러한 행적은 당연했던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정처 없이 떠도는 키사메의 앞에 등장한 의문의 사내. 여지껏 동료를 죽이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턴 자신의 동료가 되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더는 동료들을 죽이는 임무는 없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키사메는 그의 계획을 천천히 들으며 그 계획을 통해 거짓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키사메가 가입한 조직의 이름이 바로 최악의 범죄자 집단 아카츠키. 멤버들 전원이 탈주 닌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개인의 실력은 카게급에 필적한다고. 동료 개개인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약소국의 동료들을 지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고, 정보를 위해 동료들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은 사라집니다. 아카츠키 내 인간관계 중에선 꽤나 동료애가 있는 멤버인데 타고난 성격이 순해서여서였는지 서로 으르렁대는 아카츠키 멤버들 사이에서도 키사메만큼은 누구와도 둥글게 지냈다고. 특히 파트너인 이타치와는 동료 살해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원작에선 같은 아카츠키의 멤버, 나뭇잎 마을의 탈주닌자 이타치와 더불어 아카츠키로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요. 아카츠키의 옷을 입고 안개마을 7인방의 닌자도 중 최악의 칼이라고 불리는 사메하다를 맨 모습. 키사메가 들고 다니던 사메하다는 보통 검이 아닌데요. 대도 사메하다는 의지를 가진 스스로 움직이고 변하는 생명체로서 작가 키시모토가 세계관 내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무기라고. 사메하다는 상대를 베는 검이 아닌 검신 전체에 나있는 돌기로 상대방을 깎아내버리는데, 이때 접촉한 상대방의 차크라를 집어삼켜 자신의 차크라로 만들고 주인인 키사메에게 전달해 차크라를 보충해주며 치명상을 치료해주는 보조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즉, 사메하다를 든 키사메와 싸우면 싸울수록 차크라는 소모되고 키사메는 그만큼의 차크라를 얻으며 상처까지 회복하는 사기적인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는 인물. 키사메는 사메하다를 얻은 후 엄청난 양의 차크라를 보유할 수 있었고 덕분에 꼬리 없는 미수라는 이명까지 함께 얻었죠.
참고로 작품 전체를 통틀어 인주력을 제외한 인물들 중 차크라가 미수급이라고 언급된 인물은 나뭇잎 마을의 창시자 센주 하시라마와 키사메뿐입니다. 안개마을 닌자도 7인방과 아카츠키에 소속되었던 만큼 당연하게도 매우 강한 인물로 미수급 차크라를 가진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그려집니다. 괴력, 검술, 체술, 전투 센스 등의 기본기가 탄탄하면서도 수둔의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천식교의 술법, 삼회하다 없이도 상대방의 차크라를 흡수하는 수교탄, 주변 지형을 호수로 만드는 폭수충파의 술, 유일한 S급 수둔인술, 물과목 상어춤의 술까지, 여기에 더해 땅속을 헤엄치는 술법인 토둔, 토중자만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닌자였죠. 참, 키사메가 인정한 몇 안 되는 적국의 닌자가 있는데요. 나뭇잎의 체술 스페셜리스트 마이트 가이를 보며 그의 체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실제로 오랜 세월이 지나 가이와 재대결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삐지기도 하고 의외로 속이 여린 인물. 키사메 본인이 파트너 이타치와 전설의 삼린 지라이아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듯이 엄청난 차크라량에 비해 전투력의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최강자급의 수둔, 미수급의 차크라, 그리고 최강의 검, 삼회하다를 가진 키사메는 엄연히 카게급의 닌자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없을 정도죠. 아카츠키 내에서도 이질적일 정도로 동료를 위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런 대단한 인물이 마을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모순은 정말 아이러니. 만약 그가 강대국인 나뭇잎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동료들을 죽이면서까지 정보를 지키지 않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동료를 죽이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 자체가 거짓됐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며 자조해왔으나 이타치는 키사메를 향해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된다고 위로해주죠. 포로로 잡히게 된 키사메는 동료의 비밀, 아카츠키에 대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상어를 소환하며 스스로를 상어의 먹잇감으로 던져줍니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동료와 정보를 지키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가망 없는 인간은 아니었음을 깨닫고 살아왔던 이유에 대해 만족하며 숨이 끊어지는 인상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키사메는 한마디로 본인만의 신념을 가진 빌런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 자신의 본성과는 달리 동료의 목숨보다 정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던 키사메의 일생은 비극적이었으나 최후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동료들을 지킨 인물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엔 동료와 정보 둘 다 지키며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이때 키사메의 마지막을 지켜본 가이조차 키사메의 장렬한 최후를 보며 그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했을 정도라고. 이상 키사메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